여러분 본인 체질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내 체질이 진짜 맞는 건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싶을 겁니다. 반면 아직도 나의 체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쉽게 체질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테고요. 그렇다면 체질별로 가장 기본적인 특징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주변 사람들의 체질을 정답에 가깝게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에 떠도는 황당한 진단법을 알고 계신다면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대신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외모와 체형을 적용한 태음의 목체질 진단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음인은 먼저 음양적 성격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태음인은 음중의 음입니다. 즉 본질도 음이고 현실 겉모습도 음적입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개 체질 중에서 이 태음인은 가장 음적인 체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의 이 상체와 하체 중에서 태음인은 어느 부위가 더 발달했을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이 머리와 다리 중에서 어느 것이 양이고 음에 해당할까요? 그래도 자신이 없다면 태양과 땅 중에서 어느 것이 양일까요? 당연하게도 뜨겁고 밝고 높이 떠 있는 저 태양이 바로 양입니다. 그럼 이 땅은 대지의 어머니라고도 하니까 음이 되겠죠. 자, 이를 우리 몸에 적용하면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발과 다리와 같은 이 하체는 음이 됩니다. 자, 그럼 머리는 어찌 될까요? 머리는 당연히 양의 부위가 되겠죠. 자, 그럼 가장 음체질인 태음인은 음의 부위인 이 하체가 굵고 또 길거나 힘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태음인도 간혹 이 다리가 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 다리 힘은 매우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 다리가 굵고 짧지 않고 힘도 좋은 편이라면 태음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리가 비록 굵진 않지만 힘이 좋아서 평지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역시 태음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하체 이 발달 정도를 판단할 때는 대소, 굵기만 보면 진단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즉 이 대소 굵기보다는 이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태음인과 정반대 체질인 태양인은 양이 발달했으니까 이 음에 해당되는 다리가 좀 짧고 가늘겠지요. 사상학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인도 이 다리가 짧지 않고 굵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퉁퉁하고 다리 굵은 사람은 무조건 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상학에서는 살이 잘 찌고 다리까지 굵으면 무조건 태음인으로 진단해버리니까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체질 진단 오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요즘 팔 체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상학의 4개 체질을 다시 음양으로 나눈 것이 바로 팔 체질입니다. 즉 태음인은 이 2개로 나누면 열태음인 묵음체질과 한태음인 목양체질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음인은 바로 팔체질에서 열태음인 목음체질입니다. 자, 그런데 열태음인은 장부 강약이 간, 비위, 신장, 폐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소화흡수 기능인 비위가 좋은 편이지만 배설을 총괄하는 아래쪽의 신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살이 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같은 태음인이라도 한태음인 목양체질보다는 체형도 더 크고 다리에 살도 더 잘 붙겠지요. 이 열태음인 목음체질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열태음인 목음체질도 이 다리가 굵지 않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다만 비록 이 다리가 굵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 다리 힘만큼은 좋습니다. 제 아들도 열태음인 목음체질인데 다리 굵기는 보통이지만 힘은 매우 좋습니다. 다리 길이 역시 의외로 길지 않은 사람도 이 체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 진단할 때 한 가지 특징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형을 본다면 다리 굵기, 다리 길이, 다리 힘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힘이 좋은가입니다. 참고로 반대 체질인 태양인 금체질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 다리 힘이 쭉쭉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태양인은 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리가 약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참고해서 태음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태음인 이 목양체질은 장부 강약이 간, 신장, 비위, 폐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흡수 기능인 이 비위가, 이게 비위죠. 이 비위가 약하지만 배설을 주관하는 아래쪽의 신장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태음인 목양체질은 이 목음체질과 달리 보통 또는 약간 마른 체형이 많습니다. 그럼 다리 역시 열태음인 목음체질만큼
굵은 경우가 많지 않겠죠. 살이 덜 찌니까요. 이런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태음인의 특징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 즉 목양 체질은 대부분 마른 체형이 많은 소민 수체질로 진단해버립니다.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질별 외형, 즉 체형은 체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공부한 이런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가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 체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으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